때는 바야흐로 500년 전 조선시대 신기가 넘쳐 흐르는 무당집 여식 월주가 있었어요. 뭐 좀 보이는 게 있나? 월주는 묘자리까지 잡아주는 아주 용한 점쟁이이자 마을의 상담가였습니다. 쇳자리를 잘못 쓰셨네요. 양지 바른 곳으로 묘만 옮기면 할머님도 곧 쾌차하실 겁니다. 한편 조선의 중전마마는 매일같이 신목에 치성을 드리기 바쁜데요. 아들인 세자가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왜 자두가 없는지 신목님 이제 응답을 좀 주시지요. 그런데 월주가 용하다는 소문은 중전마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래? 그런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월주는 왕궁에까지 불려가요. 네가 월주냐? 예, 그러하옵니다. 읽어보거라 세자의 꿈을. 그리고 월주는 세자가 아픈 이유를 알아보는데 왜 그러느냐? 왕가의 손에 죽은 원기들이 세자저하의 꿈에서 억울하다 아우성을 치고 있어. 다행히 월주가 원기들을 달래는 데 성공하고 세자는 다시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죠. 너에게 참으로 고맙구나.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오늘 저녁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라는 어명이 있어옵나이다. 세자는 건강해졌지만 바보가 되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 세자가 원래 바보였던 건 아닐까? 세자의 상태가 어찌 저러한가? 너 혹시 나간 사람 같구나. 그래서 중전마마는 빠기치게 되는데, 꿈풀이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아닐런지. 야이씨 이거 반품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월주를 다시 들라하라. 에이씨 몰라 월주 죽여버려. 이렇게 바보 아들의 지능을 남탓하는 중전마마 때문에 월주는 어머니가 대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에 월주는 그토록 믿었던 신목에 화풀이를 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이승과 작별을 하게 되죠. 죽어서도 당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월주는 귀신이 되어 수백 년을 떠돌다가 용암무당 아니 포차 사장이 되는데, 저 이거 주문 안 했는데. 아니 왜 포장마차 사장이냐고. 쭉. 사실 월주는 원래 소멸이 됐어야 했는데 워낙 무속 상담을 잘해주다 보니까 염라대왕과 계약을 맺고 500년 동안 10만 명의 한풀이를 해주기로 했던 겁니다. 무슨 일이야? 마음의 짐이 한가득이구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한풀이를 해주고 이제 10만 명까지 딱 10명만 남은 상황. 네 가지고 양파 던질 때냐?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으니 위에다가 할 말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한풀이를 하려면 고민 상담을 먼저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배달만 시켜 먹어서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저기 언제 그렇게 집구석에서 배달을 시켜 먹은 일이 되겠냐고. 아니 그럼 카드 계산도 좀 해주든가. 월주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그승이라는 꿈속에서 사람들의 한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흥부의 한풀이도 해주는가 하며 동생 쫓아내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챈 죄. 힘들어서 찾아온 동생 뺨을 밥주걱으로 때린 죄. 춘향이의 고민 상담도 들어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 당장 사또전에 가서 알려야겠어요. 오늘 밤 거리라. 야이씨 춘향이는 이미 이몽룡을 포기했어. 그래도 월주가 있었기에 아름다운 춘향전이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었죠. 어명어사 출두요! 한편 가불마트에서 일하는 한강배는 오늘도 고객센터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사실 한강배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속을 털어놓게 되는 요상한 체질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내 나이 36.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나눴어요. 반면에 이 가불마트에서 잘 나가는 사원이 있었으니 5개월 연속이면 신기록 아니야? 정인 프로 송민아 씨 축하합니다. 누가 봐도 친절한 오늘의 사원 송미란입니다. 박수. 그러다 한강배는 송미란의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와 친절한 미란 씨가 술 먹고 미친 여자가 됐어. 급기야 미란이는 트럭과 다이다이를 뜨려 하고 한강배는 미란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주 한 잔을 권합니다. 그럼 같이 뭐라도 먹을래요? 제가 배가 고파서. 바로 아무도 안 가는 쌍가포차에서 사는 게 그지 같지? 다들 그렇죠. 이에 월주는 저절로 굴러들어온 한라봉 같은 미란이에게 옳다구나 한풀이를 해주려 해요. 열받지 속상하지. 내가 그 고민 싹 해결해줘. 아니요. 야 요게 안 넘어가네.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서 월주는 한강배의 터무니없게 상담을 일으키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까 차도로 뛰어든 건 박대리 때문이에요. 사실 미란이는 박대리에게 지속적으로 희롱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러세요, 대리님? 그러나 어떻게든 정규직이 돼야 하는 미란이는 박대리의 괴롭힘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케이, 접수. 좋았어, 오늘 제대로 한풀이 한번 가는 거야. 이에 미란이는 자신도 모르게 저승의 물을 마시고, 산 사람이 저승의 물을 마시면 꿈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미란이의 꿈속에서 월주는 박대리를 만나는데, 좋아. 더 화끈하게 해줘. 야이씨, 이 누님 진짜 화끈한데? 손을 삼겹살로 만들어버렸어. 쌍가포차 월주님이신다. 여튼 월주의 통쾌한 한풀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잘못됐어요. 결국 박대리는 오줌까지 지리게 되죠. 어머 깜짝이야 뭐야? 너 오늘 술 마신 포차 이름이 뭐니? 쌍가포차 아니야. 쌍갑. 너나 나나 다 갑이라고. 쌍방간의 갑. 난 쌍갑이라고 쌍갑포차인 줄. 이렇게 꿈속에서 용기를 얻은 미란이는 다음날 성추행 신고를 해서 박대리의 신세를 확실하게 조져버립니다. 그러면 징계뿐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갈 겁니다. 되었어, 오늘도 한 건 해결했어. 하지만 이때 저승사자의 부장 연부장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왔대? 염라 대왕님의 전원이 있다. 바로 월주의 계약 기간이 더 이상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죄의 기한을 지금껏 연장해 주었으나 더 이상은 불가하다. 앞으로 단 한 달, 그 안에 10만 명의 원을 채우지 못하면 소멸지옥이 네 앞에 열릴 것이다. 야, 뭐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대. 원래 지옥에 보내시겠다. 과연 월주는 한 달 안에 나머지 9명의 한풀이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인간들만 우르르 달라붙는 끈끈이 하나 있으면 딱 좋겠네. 파리 때냐? 저절로 막 달라붙게? 잠깐만, 아까 그 한강 모시기 그놈 상담받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괜찮으면 제 얘기 좀 이에 월주는 한강배를 부려먹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특이차질. 이모님 사람들 한 풀어주는 실령님이라면서요. 저도 좀 살려주세요. 대신 너도 나한테 뭐 하나 줄 거 있지?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 한강배는 월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뭐요? 목인 몸이지. 넌 몸만 오면 돼. 결국 강배는 월주로부터 노예 계약을 강요받고, 볼펜 줄까? 그럼 한 명만 해보고요. 해보면 제가 잘할 수 있을지 한 달 내로 9명을 끝낼 수 있을지 판단이 설 테니까. 야, 이 빠꾸만 쉐이. 그리하여 쌍가포차는 실험용 첫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먹고 가자. 그런데 이 손님들은 강배의 하숙집 아줌마와 딸 은수였어요. 근데 강배 너 왜 이제껏 말 안 했어? 저도 오늘 시작했어요. 그러다 월주는 하숙집 아줌마에게서 특이점을 발견하고, 나 지금 엄마랑 같이 있는데. 야, 뭐야, 아줌마가 불치병에 걸렸나 본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아주 잘 큰 것 같아. 거기다가 뭐가 마음에 걸리는지 연신 얼굴이 어둡습니다. 저는 절대로 훌륭한 어미가 못 돼요. 이에 강배는 상담 능력을 쓰고, 어머니 조금 더 드시고 가시지. 그럴까요? 그동안 하숙집 아줌마는 30년 동안 고갈비집을 하면서 악착같이 딸을 먹여 살려왔는데요. 먹고 살려고 고등어집을 했는데 고갈비 장사 초창기에는 일을 도와주던 순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순화라고. 우리는 금세 친해졌죠. 그러다 이 고갈비집에 훈남 손님이 찾아오고, 바로 물류계의 차은우 고씨였어요. 야, 후광이 장난 아닌데? 하숙집 아줌마는 트럭 기사 고씨에게 한눈에 뿅 가고 말죠. 이게 다 남자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하숙집 아줌마는 고씨에게 정성을 다하는데,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하지만 정작 고씨는 하숙집 아줌마가 아니라 순아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옳지. 하나, 둘, 셋. 그러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아요. 순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아저씨. 그러나 순아와 고씨는 귀여운 딸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요. 그동안 우리 순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하숙집 아줌마는 질투심이 폭발하고 결국 지독하고 치사한 거짓말을 해버리죠. 이거를 말해야 하나? 아니다 됐어. 아니다 됐어 이거 하면 끝난 거죠. 순나한테 무슨 일 있나요? 그 딸애가 진짜 자기 딸이라고 생각해? 야 이 아줌마가 미쳤네 진짜. 멀쩡한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을 했어. 자기는 순아 과거도 모르잖아. 뭔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결국 고 씨는 순아를 떠나게 되고 그 와중에 순아는 딸을 남긴 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하숙집 아줌마는 순아의 딸 은수를 자식으로 키워왔던 것이죠. 점점 순아를 닮아가는 은수를 볼 때마다 그 죄스러움은 거기다가 폐암 말기에 있는 지금 하숙집 아줌마는 딸 은수의 진짜 아버지 고 씨를 찾아주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수 친애비만큼은 꼭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기가 막히네. 와 근데 이건 하숙집 아줌마가 한 가정을 박살낸 거 아닙니까? 그 딸이라는 앤 지 엄마가 불구대천의 원순지도 모르고 이날이 때껏 엄마 했을 거 아니야. 사기꾼. 친구 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 기가 막힌 사연에 월주는 한풀이를 거부해요. 이제 나가봐요. 난 당신 같은 살인자한테 술 팔 생각 없으니까. 새치어로 남의 가정을 박살낸 하숙집 아줌마에게 한풀이를 해줘서 죄책감을 덜게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새치어로 사람을 죽이고 사과하면 끝이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죽는 게 벼슬이야? 이러려고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이에 월주와 강배의 계약은 없던 일로 돌아가고 월주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야이씨 미친 여자가 들어왔어. 진짜 사랑했다고? 아니 이거 한풀이가 아니라 속풀이부터 해야겠는데. 술은 쏟지 말고. 한편 강배도 하숙집 아줌마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승의 물을 훔쳐서 자기가 직접 한풀이를 하기로 계획한 겁니다. 야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아미라니. 그런데 역시나 이 저승의 물을 딸 은수가 마시게 되고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사고 칠 줄 알았다고. 결국 월주는 이 요지경판에 뛰어들게 되죠. 내 이럴 줄 알았다.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으이그 불을 켜야 할 거냐 불을? 이분이 봐주셨군요. 누가 무턱대고 들어오래? 여기서 월주와 강배는 딸 은수의 기억을 살펴보는데요. 잘못하면 무의식에 갇혀서 영영 못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월주는 예상을 뛰어넘는 은수의 기억들을 보고 맙니다. 엄마 빨리 병원 데려가줄게. 은수의 기억에서 하숙집 아줌마의 자식 사랑은 진짜 엄마의 사랑과 진배 없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아직 장사 괜찮다. 응? 고등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 너는 딴 생각 일절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지? 자, 이거를 가져나갔어. 응? 진짜 어머니셨네요. 이에 강배는 하숙집 아줌마의 한풀이를 부탁하고 할게요, 그 계약할 테니까 안동댁 아주머니 부탁드립니다. 이에 월주는 한풀이를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아이씨 이거 어쩐다. 계약을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그냥 눈 질끈 감고 도와줘? 아 자존심 상해. 야이씨 월주는 머릿속에 계약할 생각밖에 없어. 계약서랑 생갑주 가져올 테니까. 그런데 월주는 연부장을 마주치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런 데서 다 보네? 여기는 왜 왔어요? 바로 하숙집 아줌마를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저승사자가 병원 왔으면 뻔한 거지 뭐. 야 이미 늦어버렸어. 하지만 월주는 연부장에게 부탁해서 이틀의 시간을 벌게 돼요. 어차피 발인 때까지는 시간 있잖아요. 다들 그런다니까. 응? 나랑 같이 가는데 무슨. 알았어. 이에 월주는 바로 은수의 아버지 고 씨를 찾으러 갑니다. 그 사람 과거사를 누가 알겠노? 본인도 모를 끼구만. 고 씨는 순화가 죽고 난 후 기억상실증에 걸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기억상실이 옮기라. 기억상실. 그래서 한풀이 팀은 고 씨의 무의식에 무의식까지 내려가고
워낙인데? 하지만 이 깊은 심연의 문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와, 이제 한 번만 잘못 누르면 다 같이 저승행이다. 야, 괜찮아. 내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어. 그걸로 알아내면 돼. 야, 떨어뜨렸어. 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강배가 딸 은수의 생일을 기억해내고 이거 맞을 거예요. 오, 열렸다. 그렇습니다. 고 씨는 마음 깊은 곳에 딸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아로 자라서 고생한 와이프와 귀여운 딸을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는 기억, 그것이 아빠의 기억이었죠. 결국 고 씨는 기억을 되찾고 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서야 이렇게 왔네. 이게 순아 친엄마 되는 사람이야. 저랑 닮았네요. 평생 혼자서 얼마나 소가리를 한 거야. 나는 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그리고 하숙집 아줌마의 한풀이는 혼자만의 한풀이가 아니라 고 씨와 은수, 순아의 한풀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해 엄마. 엄마가 벌써 보고 싶어. 이제 저승으로 가는 길, 하숙집 아줌마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는데요. 이제 불지옥에 떨어져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저승에서 하숙집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는 건 불지옥이 아니라 순화였죠.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은수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언니가 미안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라고 만든 불지옥. 이 불지옥에는 이미 자신의 죄를 뉘우친 하숙집 아줌마의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 걱정 말. 편히 쉬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한풀이를 끝낸 강배는 본격적으로 월주와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강배는 왜 10만 명을 한풀이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왜 하필 10만 명이에요? 사실 500년 전 월주는 지옥에서도 세상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월주가 신목을 훼손하는 바람에 조선에 전쟁이 나고 10만 명이 죽었던 겁니다. 결국 신목의 힘으로 버텨왔던 나라의 기가 쇠하여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만 10만이다. 10만이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월주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10만 명의 한풀이의 업보를 갚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벌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월주는 500년 전부터 주막을 차려 사람들에게 저승의 물을 먹이고 한풀이를 해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저승물은 왜 이리 다 막아? 영혼이 잠시 동안 이승과 저승 사이 그 승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한편 강배는 한풀이로 상담 능력을 없애고 지옥철에서 갈비뼈가 부셔지는 게 소원인데요. 역시 출퇴근길에 지하철 타는 거죠. 야, 미친 지옥철을 타고 좋아하고 있어. 누가 보면 변태인 줄 알아. 그래서 강배는 마트에서 삐끼질까지 하는데 저희 포차 양반 들리세요? 술도 안 주다고. 저희 포차 이모님이 고민 상담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왜 이러지? 그런데 사람들은 별 시답잖은 고민들만 늘어놓고 일주일이면 7번을 했거든요. 5번으로 줄었다니까. 전 정말 소식하거든요. 야, 뭘 소식을 해? 벌써 안주 바닥냈구만. 그런 인간들을 데려와? 사실 이 한이라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 부족한 고민 따위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남이 해주냐? 절박함이 있어야 돼. 그 와중에 여기 인생 포기한 남자가 자기 발로 포차로 들어오는데 소주 한 병 주세요. 야, 진짜 절박해 보인다.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인 병재는 고시원비도 밀릴 만큼 생활고에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돈 안 내면 짐 싹 다 끝낼 거니까 알아서 해. 필기 만점에 준비된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채용에서 불합격한 거예요. 필기 시험도 만점 받았고 면접도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몇 년째 자존감이 바닥을 친 병재는 여친과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너 이제 다른 남자 만나. 내가 너무 구질구질한 등신 같아서. 아니 근데 이건 노력의 문제 아닌가요? 여친이랑
다시 잘 되는 게 소원이야? 하지만 병재는 다른 소원이 있었습니다. 회사도 떨어졌는데 바로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떨어진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요. 그걸 알아야 보완해서 재도전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월주는 병재의 한풀이를 시작하는데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병재의 면접 자리에서 한풀이 팀은 강한 미심쩍음을 느낍니다. I graduated from 한국 University, major in hotel management. 누가 봐도 병재만큼 완벽하게 준비한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상무편. 끝입니까? 네. 아예 어떻게 백도 없이 들어올 생각을 했대. 알고 보니 병재가 그토록 취업하고 싶었던 공기업 호텔은 백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신입사원들이 다 청탁으로 들어왔다고? 거기다가 이번 병재의 경쟁자는 이미 위에서 취업을 확정시켜 놓은 국회의원 아들이었어요. 개원 아들도 있다며?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월주는 호텔 회장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억울하면 지 부모한테 가서 따져야지. 오밤중에 뭐 시리 소란이냐? 사실 최 회장은 전생에 월주와 연이 있었으니 어머니가 살해당했습니다. 월주가 어머니 피살 사건을 고하자 냉큼 무시를 했던 파렴치한 사또였던 겁니다. 아이 고작 무당 하나 죽어나간 걸로 내가 밤잠을 설쳐야겠느냐? 아니 이 인간은 전생에도 떵떵거리고 살더니 환생도 잘했어. 일어나 얼른. 이 사실을 안 병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자, 국회의원 아들이거든. 야, 몇 년째 여기만 바라보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내가 한 건 뭐냐? 제가 부족해서 떨어진 게 낫죠. 내 손으로 조져야겠어. 이에 월주가 최 회장을 조지러 가는데 마침 귀한 술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월주는 최 회장에게 저승의 물을 따라주죠. 한편 최 회장이 정신 못 차리는 동안 귀 반장은 채용 청탁 리스트가 들어있는 USB를 찾아내고 그러나 끝내 경호원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저승사자 귀 반장은 귀신같이 빠져나가지만 야이씨 강배 버리고 갔어. 결국 강배는 경호팀장 강여린에게 걸리게 돼요. 어딜 가려고? 야, 이 안 되겠다. 내 상담 능력을 써야겠어. 그런데 괜찮아요. 힘든 일 있으면 다 얘기해요. 여린이는 상담을 싫어하나 본데. 변태 자식. 과연 강여린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강배의 상담 능력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졸지에 변태가 된 강배는 USB를 뺏기게 생겼는데 이봐요. 이 호텔 회장이 청탁으로 직원들 뽑은 증거입니다. 예? 제 일은 클라이언트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도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강배의 진심은 여린이에게 닿고 그 사람은 회장한테 속아서 억울하게 인생을 허비하고 소중한 사람도 떠나보냈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망가진 채로 두는 게 당신이 하는 일입니까? 여린이는 최 회장이 나쁜 사람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린이는 자신의 양심을 따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결국 최 회장의 취업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나 최 회장의 표정엔 아직 여유가 흐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우리 손자가 다닐 회사인데 이 그릇이 나면 안 되잖아. 5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최 회장 옆에는 힘이 센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상일 호텔 그 청탁 비리건 말이야. 적당선에서 덥지. 하지만 비열한 최 회장에게 2번이나 당할 월주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자리까지 영상에 담아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해버리죠. 됐어요. 최강현 호텔 회장의 밀담 현장입니다. 이렇게 사람보다 권력이 우선이었던 최 회장은 전생의 업보까지 더해 신세가 조져집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에 누구보다 성적이 좋았던 병재는 당연히 받아야 할 노력의 결실을 받게 돼요. 박병재 씨를 추가 전형 없이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친과 다시 만나 야이씨 이것도 뽀뽀를 하는 더러운 드라마. 저거 괜히 한풀이 해줬어. 다음날 강배는 문신돼지 형님을 만족시키지 못해 센터를 까이게 생겼는데 결국 몸을 쓰게 만들었나?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월주가 또 강배를 야 뭐야 강여린이 여기서 왜 나와요?
그렇습니다. 최 회장을 지키지 못한 강여리는 실업자가 되고 클라이언트 감옥 보낸 경원이라고 소문이 쫙 나가지고 내가 지금 업계 블랙리스트 1위래요. 이 가블마트 경호팀에 취업을 한 거예요. 과연 상담 능력을 없애고 연애를 하는 게 소원인 강배와 유일하게 강배의 상담 능력이 통하지 않는 여린이는 뽀뽀를 할 수 있을까요? 한편 그승 세계에서는 망자들의 운동회로 시끌벅적한데요. 오늘이 바로 1년에 한 번 있는 그승 로또 대전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승 로또 대전이고 이 로또 대전에서 우승한 망자는 어마어마한 포상을 받게 되는데 돌아가신 바로 후손들의 꿈에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죠. 우선 꿈에 들어가서 당첨번호를 알려줄 수가 있고 조상 꿈꾸고 로또 당첨됐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 사람들 다 로또 대전 우승자 후손들이야.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승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오늘 기필코 반드시 꼭 우리 집안 가난에 맥을 끊어놓겠다. 진동아! 그런데 이곳엔 강배가 아는 사람도 있었으니 강배의 직장 동료 최진동의 증조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혹시 가블마트에서 일하는 진동이 형네 조상님이세요? 맞는데? 촉이는 촉이야. 사실 진동이네는 5대째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흙수저 집안이었습니다. 저기 그리고 진동이는 자신의 적금까지 타서 할머니께 드리는 효자 중의 효자였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착한 친구였죠. 할머니 허리 수술비 내가 적금 붙던 건데 어디서 돈을 함부로 쓰려고. 이에 진동이의 증조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경기에 임합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1등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열심히 하네. 결국 진동이의 증조 할아버지는 로또 대전 결승전까지 진출하고 I can do it. 양반 출신 김영감과 영혼을 건 최후의 사투를 벌이는데 최석판 대 김두영, 김두영 대 최석판. 야이씨 닭싸움이었어. 하지만 양반 다리에 밀린 진동이의 할아버지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고야 맙니다. 이제와 질 수 없지. 필살기 허리케인 풍차 돌리기다. 아니 조선시대에도 허리케인 풍차 돌리기가 있었어? 이렇게 진동이의 증조 할아버지는 로또 대전에서 우승하고 그리하여 증조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진동이를 찾아가는데 그동안 고생했다. 아이고. 야 근데 과연 진동이가 이걸 기억할까? 그런데 저승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와 뭐야 진동이가 내일 죽는데요. 이게 뭐야? 최진동이 죽는다고? 아니 이제 로또 1등에서 먹고 살만해지려니까 바로 저승행이야. 진동이가 죽다니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장가도 못 가고 죽는다니요. 이런 기구한 사연에 결국 연부장은 입을 열고 맙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만 그 방법은 공덕이 높은 다른 망자한테서 그 덕을 얻어오는 것이다. 야 근데 누가 공덕을 공짜로 주냐? 로또요. 진동이 형이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덕이랑 바꾸면 어때요? 와 드림 로또권을 공덕이랑 바꾸면 되는구나. 하지만 이것 또한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자네 가족과 인연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반드시 지인 찬스로만 가능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로또 손주 한생할 때 손에 꼭 쥐어줘요. 이에 진동이의 증조 할아버지는 월주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월주님,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아이입니다.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갔으면 갔지. 월주는 자신을 살리고자 대신 희생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이 어려운 청을 거절하지 못하죠. 내 새끼만 좀 살려주십시오. 오전 11시 03분 사고사로 돼 있어. 그때까지만 가져오면 돼. 야 근데 이 공덕을 어떻게 가져오지? 그래서 월주는 저승의 시청으로 향하는데 호적 등본이랑 야 저승의 시청도 있어. 자료실 키 좀 주세요. 자료실 없어진 지 꽤 됐는데요. 하지만 자료실은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승시청에는 잡스형이 입사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 미친 드라마야. 잡스형을 왜 데리고 왔어?
다행히 월준에는 잡사용 때문에 공덕 정보만은 아주 수월하게 입수하게 되죠. 이 끝은 이분이란 말이죠. 그리하여 월준은 만수르급 공덕만땅 할머니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뭐든 말씀하세요. 그런데 끝순 할머니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공덕을 나눠주기로 해요. 당연히 드려야죠. 야, 이분은 진짜 공덕이 쌓일 수밖에 없는 착한 할머니네요. 그런데 이 공덕을 노리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닭싸움에서 졌던 김영감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영감은 공덕을 훔쳐 달아나고, 하지만 마냥 김영감을 쫓을 수 없었던 월준에는 흩어져서 분업을 하기로 해요. 최진동부터 지키고 봐야지. 난 밖에서 저승사자 막을게. 넌 안에서 최진동 밀착 막. 그래서 강배는 진동이의 사고사를 막기 위해 일단 마트로 달려가죠.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요? 걱정되게. 너 내가 요거 산 거 눈치챘구만? 야, 저거 무조건 1등인데 갖고 튈까? 하지만 이제 진동이의 수명은 1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운명은 제천이라 어쩔 수가 없구나. 밖에서는 월주가 연부장을 막아 세우는데요. 뭘 또 이렇게 일찍 오셔? 하지만 시간 엄수를 해야 하는 연부장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형, 야, 근데 이거 뭐야? 강배가 진동이 죽인 거야? 진동이야. 아니, 이러다가 강배의 살인자 되겠다. 한편 귀반장은 겨우 김영감을 검거하고, 특수절도의 공무집행 방해. 그런데 배차 시간이 길어도 너무 긴 저승백길. 2시간 뒤에 나온다고? 이에 귀반장은 무모한 결단을 내리죠. 모르겠다. 같은 시각 화가 난 연부장은 데스노트를 이용하는데, 야, 사인을 심장마비로 바꾸고 있어. 완료. 그러나 이때 귀반장이 공덕을 들고 귀환합니다. 공덕입니다. 이렇게 흑수저 진동이는 힘들게 바꿔온 공덕으로 수명을 연장하게 되죠. 그리고 진동이의 로또는 휴지 조각이 되었답니다. 에이, 하나도 안 맞네. 야, 이거 진짜 아깝다. 구텐.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9불입니다. 쌍가포차 2020년 JTBC에서 방영된 최초의 병맛 한풀이 드라마입니다. 동생 쫓아내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챈 죄. 힘들어서 찾아온 동생 뺨을 밥주걱으로 때린 죄. 솔직히 1화에서 이게 뭔 병맛이냐 했는데, 아, 2화에서 펑펑 울었어요. 거리라고. 사연이 너무 구구절절하고 분명히 하숙집 아줌마가 큰 죄를 졌음에도 구불하고 수십 년을 죄책감을 안으면서 남의 자식을 키운 거 아닙니까? 엄마 빨리 병원 데려가줄게. 한 번만 더 내 딸 건드려봐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이고. 야, 이 나쁜 아줌마인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불지옥에 떨어져도 여한이 없어요. 욕은 못하겠고 대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은수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언니가 미안해. 그리고 이 욕심도 좀 적당히 부려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사후세계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결국엔 죽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게 쌍가포차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리뷰를 많이 해오면서 그래, 그냥 이건 드라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드라마도 많았는데 은근히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분명 설정이 현실적이진 않지만 뭐 애초에 500년을 뛰어넘는 퓨전 판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은 권선징악 가족 드라마입니다. 어른들이 혼자 봐도 괜찮겠지만 교훈이 너무 많아서 애들하고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불이 쌍가포차 4화까지 한번 쫙 핥아봤습니다. 고정 댓글에 출처 남겨놨으니까요. 리뷰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가 포장마차에 가서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이유, 취하면 이모님이 술에다가 물을 타요. 병맛으로 시작했다가 눈물 쫙 빼게 만드는 한풀이 드라마 쌍가포차였습니다. 내 나이 36.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나눴어요. 구린이들 꾹꾹 깎아 깎꿍? 어?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앙.